독일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자 궁금증인 왜 이렇게 분진이 많이 생겨? 라는 의문과 브레이크 분진이 주로 전착되는 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스 김 부장이고요.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브레이크 분진이 발생되고 이 분진은 휠의 링과 스포크를 더럽히게 되어 미관성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는 왜 이렇게 분진이 많은지 독일 자동차를 소지하신 분들은 세차 시 휠 세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오늘 바로 그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브레이크 시스템의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은 디스크와 캘리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캘리퍼에 장착된 피스톤이 몇 개냐에 따라서 제동력이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패드가 소재가 다르고 마찰 계수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자, 브레이크 패드 소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브레이크 패드 소재는요, 약 6가지에서 7종류가 있는데요.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 승용차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패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기물 패드, 오게닉 패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금속 패드, 세라믹 패드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요, 디스크와 조촉되는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면의 재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재질에 따라서 브레이크의 성능이 크게 좌우됩니다. 통상적으로 국산차나 미국차, 일본차에 적용되는 브레이크 패드는요, 유기물 패드로 마찰면에 고무, 유리, 고강도 섬유, 수지를 혼합해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철 성분이 거의 없어서 철분 제거제를 분사해도 철분 반응이 영 시원치 않죠? 잘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간혹 생기기도 하긴 하는데 이는 디스크가 마모되면서 생기는 철분입니다. 자,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세라믹 혼합재로 구성된 것으로 유기물 패드의 장점을 보다 발전시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이 적고요. 분진이 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의 주제죠. 독일차에 주로 장착되고 있는 방금속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 구리, 철, 강철, 기타 복합 합금을 포함해서 금속의 비중은 약 30에서 70% 사이로 되어 있고 금속가루와 흑연 윤활제 그리고 기타 충전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차는 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방금속 패드를 사용할까요? 이것은 독일의 고속도로 환경 그리고 자동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차는 고출력 차량이 많을 뿐더러 독일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 구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거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 공사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속도 무제한입니다. 아무래도 고속주행이 많기 때문에 제동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속 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금속 패드는요, 유기물 패드보다 열 방출이 뛰어납니다. 광범위한 온도에서 우수한 제동 성능을 냅니다. 다만 분진과 소음이 문제죠.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제규격의 브레이크 패드는요, 마찰계수 미흡값이 0.35에서 0.45의 FF 등급이지만 독일차는 이보다 높은 0.45에서 0.55의 마찰계수를 가진 GG 등급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패드의 종류에 따라서 마모되면서 브레이크 분진에 철 성분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근거는 독일 일메나우 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인 클라우스 아우스부르크의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속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되는 브레이크 분진 중 철 성분이 유기물 패드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독일차에 적용된 브레이크 패드가 방금속 패드이기 때문에 휠 클리너 또는 철분 제거제를 분사했을 때 반응이 잘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행 조건이 고속도로 또는 일반 도로에서 제동에 따라서 분진 발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속주행에서 주행하는 경우 분진이 덜 발생하고 고속주행 시 분진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또한 고속주행 시 급감속을 할 경우 더 많은 분진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브레이크 패드 종류의 특징과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발생되는 브레이크 분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가 작동되면서 브레이크 분진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고 휠의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0년에 개최된 국제자동차 공기역학 컨퍼런스에서 제규어 렌즈로버에 재직 중인 아드라인 가드이드가 발표한 논문인 브레이크 분진 증착 시뮬레이션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브레이크 증착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이 장착된 휠을 통제된 환경 조건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휠과 림이 연결되는 부분에 모니터링 센서를 설치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죠. 휠의 형상에 따른 회전 속도에 따라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에 따른 공기의 흐름 속도, 정압 분포, 수직의 평면 유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의 회전에 따른 공기 흐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한 그림으로 브레이크 분진은 다음 그림과 같이 휠 내부에서 외부로 분진이 점착됩니다. 자, 휠 내부에 림 안의 공기가 스포크를 따라서 배출되면서 휠의 분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브레이크 분진이 증착되는 패턴을 확인해 보면요, 특히 스포크 외측에 균일하게 적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림 내부에도 많은 브레이크 분진이 축적되죠. 그렇다면 야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휠 종류에 따라서 브레이크 분진이 축적되는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작은 스포크로 구성된 핀 타입 휠을 확인해 보면요, 휠이 회전 시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가 유출되는 스포크 사이로 비교적 동일한 공기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 브레이크 분진 축적도 스포크에 균일하게 이렇게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핀 타입 휠이지만 스포크의 크기가 서로 다른 휠입니다.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스포크 사이에서 브레이크 분진이 더 많이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크 타입이지만 중간에 홈이 있는 휠의 경우에도 스포크가 가장 큰 곳에 분진 축적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에어로 타입의 휠 같은 경우에는요, 비슷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브레이크 분진은 림 내부에서 1차적으로 림을 오염시키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스포크와 림이 부착된 림 가장자리 그리고 스포크의 외변으로 이동해가면서 오염을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휠의 형상은 다르지만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브레이크 분진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올바른 휠 클리너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브레이크 분진은 자동차의 주행이 많을 경우 그리고 고속에서 제동할 경우 더 많은 분진이 양이 분출될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는 브레이크 패드뿐만 아니라 디스크에 금속이 마찰되면서 쇳가루를 만들어낼 것이고 스파크처럼 튀어서 브레이크 분진은 휠 내부인 림과 스포크에 파고들기도 하죠. 이러한 브레이크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휠 클리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점착성이 문제가 되겠죠. 휠 클리너가 디스크에서 갈려나온 철 성분과 반응하기 전에 금방 흘러내린다면 휠에 박힌 철분을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휠 클리너의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오이 휠이죠. 그냥 자동차 공장에서 순정으로 나오는 휠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에 도색을 한 휠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용을 하게 된다면 페인트에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 캘리퍼는 고성능 차가 아닌 일반 차량은요, 통상적으로 도금이 된 브레이크 캘리퍼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도금에 조기에 손상을 줘서 부식이 발생하죠. 차라리 이럴 거라면 안 닦는 게 낫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약산성 또는 중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휠 세정제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일단 이 차를 보고 판단을 해보면요, 이너 림 쪽에는 많은 오염물이 묻어 있고요, 이 바깥쪽 스포크와 그리고 바깥쪽 림 쪽에도 오염물이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허브 쪽은 그 오염이 좀 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휠 세정제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죠. 액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윗부분부터 휠 세정제를 뿌려서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이 더 좋고, 스포크를 따라서 분사를 해주셔야지 이 스포크 사이에 묻어있는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거가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이너림 쪽에도 좀 뿌려주시면은 이너림을 세정할 때 세정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세정제를 뿌려볼게요. 자, 이게 뿌렸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크 사이에 반드시 휠 클리너가 점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너림 쪽에도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자, 소낙스 휠 클리너가 반응하는 시간은 3분에서 5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철분을 뽑아내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동안에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휠 세정하시면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브러쉬류들일 거예요. 자, 요 차를 보시면 검정색 휠이죠. 그리고 이제 은색면이 되어 있는데, 이 검정색 페인트 되어 있는 것들이 소재가 굉장히 스크래치가 잘 보여요. 자, 이런 소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0% 스크래치입니다. 자, 이 돈모 브러쉬죠. 돈모 브러쉬도 스크래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적 부드러운 이러한 재질의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것이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너립을 세정하는 것도요, 자, 이 캘리퍼 사이를, 리더링과 캘리퍼 사이를 세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경이 얇은 이런 폴리에틸렌, 나일론이죠. 나일론 브러쉬나 이런 울 타입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런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는 컨 브러쉬를 사용하다 보면 안을 이제 넣었다가 빼다 보면요, 이 부분에도 스크래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정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에다가 샴푸를 일정 부분 넣고 제가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서 세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그냥 가볍게 물만 묻은 상태에서 지금 사용한 익스트림 휠 클리너 플러스가 세정력이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일까요? 자, 이렇게 외부 스포크를 먼저 닦고 나면 만약에 이너 림을 닦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렇게 이너 림에서 묻어나온 오염물이 다시 이렇게 스포크를 오염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너 림 같은 경우에도 닦아주실 때 윗부분부터 위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너림을 세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교적 이 캘리퍼와 림 사이가 좁은 곳에도 이렇게 구경이 작은 곳을 넣으니까 세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이너림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자, 철분 반응 일어나면서 이렇게 닦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서 스포크를 위부터 아래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죠. 자, 스포크도 마찬가지로 지나갈 때 여기 보시면은 요 면들 위주로 잘 닦아주시면 돼요.
자, 특히나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요 림과 이 바깥의 림 사이에 이 홈이 있기 때문에 이 홈 부위도 주위에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포크 이너까지 닦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장갑 같은 것도 사용하셔서 안쪽 부분도 이렇게 스포크 안쪽 부분까지도 이렇게 세정해 주시면 세정력이 더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사이사이들, 자, 이너림과 아우터림 사이 이렇게 잘 닦아주시면은 깨끗하게 세정이 더 완벽하게 잘 되겠죠. 자, 고압수를 사용해서 린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정확한 지식이 아닌 개인적 경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확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보다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기반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내 차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낙스 김부장이었습니다.